긍지를 갖고 민족혼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리 스스로가 무장하고 있으니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그것을 저희 대구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더 심어서 내년 총선을 우리의 축제의 날로 만듭시다. 자, 앞서 뉴플리에서 보신 김남국 의원과 관련한 가상화폐 논란, 그리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돈봉투 의혹 등등 민주당이 일련의 사태들에 대응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쇄신 강도를 높일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민주당이 네. 민지숙 기자하고 좀 비슷하네요. 민주당이 이번 주말에 의총을 소집을 했어요. 의원총회를 소집했는데 그 제목 이름을 보니까 끝장 토론식 쇄신 의총이에요. 맞습니다. 의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박광원 원내대표 당선됐을 때부터 쇄신 의총으로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밝혔었는데 그랬죠. 이번 주 일요일 오후 4시에 시작하는 의총입니다. 그런 만큼 밤 늦게까지 끝장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어허. 오래 회의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이 당 내에서도 지금 제2창당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 시스템을 개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강훈식 의원 이야기 직접 듣고 오시죠. 저희들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사라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빚기 위한 창당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신뢰가 잃어버린 부분, 그건 정책적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정책 중에서 잘못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들이 명확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략적인 것들도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신정진 전 의원, 지금 강훈식 의원이 제2창당 수준의 쇄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신당 창당 수준의 쇄신이란 말은 정치권에서 그렇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자,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 보면 뭐 절박한 얘기도 많이 들리고, 어느 정도까지의 쇄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국민들이 이만하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아라고 할 정도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도 정치권에서 많이 나왔어요. 네. 하지만 또 그 이상으로 저희가 강도 높은 쇄신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표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도 그 정도 표현밖에 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앞서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민주당의 이미지 혹은 정치권의 이미지가 이런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이제까지 해왔던 말과 어떤 정치 철학과 가치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런 것들을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민주당의 지금의 정치가 그런 모습으로 비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쇄신은요, 좋은 정책, 좋은 철학일 수도 있지만요, 도덕성의 회복입니다. 윤리성의 회복이고요.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잣대가 적어도 국민의힘보다는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거라고 하는 그 가치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쇄신과 창당의 문제는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수근 변호사, 지금 신정인 전 의원이 얘기했던 도덕성, 윤리성, 이 부분이 아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앞서 얘기했던 이 코인 관련해서 얘기가, 그것 때문에 자꾸 도덕성 얘기가 나오는 걸 거예요. 민주당에 보면 의원들이 참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의원들이 속해 있는 최대 모임, 더 좋은 미래라는 이런 모임이 있어요. 여기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무슨 대책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상자산 관련해서 코인 의혹 관련돼서 당 차원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자체 조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하고, 이 전 소속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가상자산 자체를 가지고 있는지 투자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전수조사. 그리고 현재 이제 빠져 있어도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가상자산을 신고 대상 재산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장희찬 최고위원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이 더 좋은 미래에서 내놓은 이런 방안. 이거 어차피 빨리 뭐 이런 거는 국민의힘 뭐 소속 의원들도 뭐 또 포함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저희도 이제 국회의원 전수조사 이야기하고 있고요. 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이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에 등재하는 거 빨리 통과시켜야죠. 근데 그 법 통과시킬 거 기다릴 게 아니라 양당 지도부가 오늘이라도 또는 내일이라도 합의해서 현재 300명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조사에 돌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도요, 어제 국무회의를 하면서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증권 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습니다.
신정현 전 의원, 네. 이거 김남국 의원 얘기하는 거죠? 예, 뭐 이게 소위 요즘 사람들 말로 돌려가기라는 말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냥 정확하게 짚어내셨으면 좋겠는데 짚어내지 않고 살짝 돌려서 지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장희찬 최고 이렇게 대통령도 이제 비판을 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앞으로 이제 뭐 정부 여당 쪽에서 이제 좀 개혁적인 방안이 이런 게 좀 나올까요? 일단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미비한 규제나 법안을 빨리 완비해야겠죠. 그리고 특히 김남국 의원이 대량 보유한 위믹스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가 되면서 수많은 청년과 투자자들이 돈 많이 잃고 피눈물 흘렸던 그 코인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디 김남국 의원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들 중에 더 있을 수도 있고 고위공직자 출신 중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본색원에서 일벌백계 하려는 의지를 국회와 정부가 동시에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지숙 기자, 뭐 우리가 지금 민주당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민주당이 최근에 공천 룰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전하고 뭐가 좀 달라졌어요? 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요. 이 공천 규칙에서 이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 원래 지난 총선 때 룰엔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번에는 빠졌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아하.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해당 규정에 따르면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나지 않았어도 부적격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재판이 진행 중인 뭐 이재명 대표 맞춤 공천룰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민주당 조금 전 입장문은 하나 냈는데 이 해당 규정 완전히 삭제된 게 아니라 별지로 빠지면서 조금 오해가 생겼다. 이런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설명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장관 얘기가 언급이 되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심사를 강화한 거다 이렇게 뭐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만 더 보고 저희가 좀 더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나온 김에요. 이재명 대표 얘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요.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을 하고 있죠. 오늘 대구에서 오전에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치 대화 복원 요 키워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경제는 추락하고 안보는 무너졌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1년 내내 전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4년 국정 역시나 지난 1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국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 정치를, 대화를 복원해야 합니다. 신정현 예. 전 의원, 이게 어떻게 해석하기로는 영수회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앞서 얘기했을 때 장해찬 최고위원은 뭐 이제 피해자라는 표현도 쓰면서 뭐 아직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아직 선을 좀 긋는 모습인데 신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게 좀 더 연그러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야가 입법을 막았기 때문에 제대로 뭔가 할 수 없다라는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역할은 통합의 정치이고요, 협치의 정치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만나야 될 사람은요, 제1당의 대표입니다. 어느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나지 대통령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나 혹은 뭐 장관을 만납니까? 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어쨌든 법이 정한 테두리 속에서 대표로 선출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거야 입법을 핑계댈 것이 아니라 지금의 민생 입법을 추진해서 정책을 밀어나가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 바로 만나야 됩니다. 피의자란 말은요, 사실은 여기에 걸맞지 않습니다. 그 피의자 문제를 지적하시려고 그러면 지금도 기소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랑은 어떻게 한 집에서 같이 살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께 협치해야 될 파트너라고 바라보신다면 지금의 거야 입법 문제가 아니라 함께 풀어낼 수 있는 민생의 해결점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뭐 저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협치라는 그런 키워드로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그나저나 어제 우리도 얘기했지만 오늘 일정 중에 가장 눈에 띄고 관심이 가는 게 이재명 대표하고 홍준표 시장과의 만남이에요. 만났어요, 두 사람? 만났습니다. 조금 전 협치의 이야기랑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오후 1시에 두 사람 이 대구에서 만났습니다. 이 홍 시장 이재명 대표에게 했던 이야기들이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정치에 노련한 사람들이 아니다.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도와줘야 나라가 안정된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이야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여당의 김기현 대표가 옹졸해서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홍 시장은 민주당이 현안을 처리하는 데 속도감이 있고 빠르다. 본인은 국민의힘 여당에 있었지만 30년째 책임지는 사람을 본 적 없다. 이렇게 강하게 여당 지도부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이 시간에요. 이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시장이 만나는 모습 그림이 좀 잘 안 그려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봤더니 상당히 좀 두 사람 나란히 앉아서 상당히 밝게 웃는 것 같습니다. 자, 장혜찬 최고위원, 뭐 여러 가지 대화 내용은 이제 민주특자 설명을 들었는데 그 중에 보면요. 홍준표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은 현안 처리하는 게 속도감이 있고 아주 빠른데 국민의힘은 잘못하고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의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윤리위에 회부된 분들 중에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지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둔 것 같은데요. 두 분이 과거 대구시장 이제 경선에서 한판 승부를 벌였던 구원도 있고 해서 네. 이 부분은 저는 홍 시장님의 개인 의견이다라고 그냥 가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